요번에 다룰 내용은 등차 수열하고 딱 붙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 조화 수열이야. 봐봐. 어떤 수열이 있어.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런 수열을 AN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항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들은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AN 땡땡땡 이렇게 이어지는 수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딱 봤을 때는 이게 등차 수열인가 뭐 아직 안 배웠지만은 또 등차 수열 말고도 또 특징 가진 수열이 있거든. 야, 야 등비 수열인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럴 때 있어. 그럴 때가 그때 어떤 감이 와가지고 얘를 뒤집어 봤어. 뒤집어 버리면은 기본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억 번로 나온다는 거잖아. 뒤집었다는 건 역수 만들었다는 표현이야. 전문용어로는 역수로 만들자 이렇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뒤집어 보자. 이런 수열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AN분의 1. 그러면 각 항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A1분의 1. 각 항들의 모양이 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거든. 즉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거든. 그랬더니 역수를 취한 요 수열이 요 상태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원래는 어떤 규칙이 없었어. 근데 각 항들을 역수로 만들어 봤더니 그 역수는 등차 수열이더래. 즉 여기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고 역시나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고 이러한 규칙이 성립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조화 수열을 정의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 원래 이 수열이 조화 수열이야. 근데 얘의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원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정의를 내려.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보면은 별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 왜? 그냥 뒀을 때는 특징이 안 나타나거든. 근데 뭐 하면 각 항을 역수 취하면 등차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얘 일반항 구할 때도 있는 원래 이 모양 가지고 일반항 구하면은 좀 어렵고 등차 수열로 모든 것을 구한 이후에 마지막 처리만 다시 역수로 해서 조화 수열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 일반항이 누구냐면 n번째 항의 값, 얘 모양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는 이 상태에서는 뭐 어떤 특징이지 안 보여. 거의 잘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역수를 취해 본다는 거야. 역수를 취해 봤더니 각 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느낌이 바가 와야 돼. 분모가 1, 2, 1, 2네. 다 1로 통분할 수는 없으니까 2로 통분해 봐야 되겠네. 그러는 순간 2로 통분하게 되면은 분자가 4, 5, 2분의 6이니까 6, 7. 4, 5, 6, 7. 아, 2로 시작을 하는데 공차가 다 얼마냐면 플러스 2분의 1 되어 있구나. 2분의 1이 공차구나. 되겠니? 2분의 1로 통일하면은 4, 5, 6, 7 되니까 다 2분의 1씩, 2분의 1씩, 2분의 1씩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구나. 그다음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의 일반항은 얘거든. n번째 항의 모양이니까. 그래서 얘를 구한다는 거지. a n분의 1을 구해. 첫째 항이 얼만데? 2예요.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만데? 공차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n번째니까는 공차는 n 빼기 1번만큼을 더했을 거거든. 그래서 얘를 산수하게 되면은 2분의 2분의 얘는 n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분의 4니까는 3이 되겠지. 이게 a n분의 1이 2분의 n 플러스 3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그냥 an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다시 뭐 하냐면 또 역수 취하면 돼. 역수. 얘도 좌변 역수 취했으면 우변도 역수를 취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답이 an은요. 역수 취하면 an은요. 여기서 취하면 n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값을 확인해 본다 그러면 n에 1 대입하면 a 1은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3 4분의 2잖아. 4분의 2는 2분의 1을 말하는 거잖아. 아, 원래 수열 2분의 1 맞네요. 네 번째 항 구해볼까? n에 4 대입해볼까? a 4는요. 4 대입하면은 4 더하기 3은 7, 7분의 2. 4 대입하면 얘는 계산이 7분의 2 나오는데 실제 네 번째 넷째 항도 7분의 2 맞지? 그래서 이 일반항을 구할 때까지 얘를 바로 못 구해서 등차 수열로 만들어 일반항을 구하는 거지. 등차 수열 일반항이 나와지면 좌우변을 역수로 만들어버려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원래 수열은 어떤 수열인데 그 수열이 바로 조화 수열이었다. 그래서 등차는 아니고 또 이후에 배울 게 등비 수열인데 등비도 아니고 뭔가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수 모양도 많이 나오거든. 그럴 때는 이제 역수 취해가지고 역수가 등차 수열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는 거지. 이 역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원래 주어진 수열은 조화 수열이구나. 근데 얘를 일반항 구한다든지 계산한다고 할 때는 등차 수열로 바꾸어서 즉 역수 취해서 등차 수열인 상태에서 일반항도 구하고 모두 구하고 하는 게 편하다. 되겠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 방에 얘를 못 구한다. 한 방에 못 구하니까 역수를 구해라. 어떻게? a n분의 1을 먼저 구해라. 그럼 첫째 항이 뭐냐면 a 1분의 1이 진 거잖아. 첫째 항은 첫째 항이 a 1분의 1이고 얘가 역수 취했더니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공차가 얼마야? 공차 역시나 d네. 여전히 d. 그래서 n번째까지 가기 위해서 d를 몇 번 더했는데 n-1번 더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요 우변을 통분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더 편하고 얘를 양변 역수 취해버리면은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얻어낼 수가 있다. 처음부터 얘를 구하려 하지 마라. 등차 수열 구한 이후에 결론이 나오거든. 그때 뒤집어라. 알겠지? 근데 얘도 등차 수열이 가지는 연속한 세 개 항이 연속으로 나올 때 A, B, C 연속으로 나올 때 가지던 등차 중항처럼 조화 중항이라는 개념이 있더라. 왜? 조화 수열에서 연속한 세 개의 항을 또 떼가지고 관찰해 보니까는 다 이런 규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을 얘를 조화 중항이라 부르는데 어쨌든 얘가 조화 수열이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뭘 잘 몰라. 뭘 해봐야지 특징들이 나온다고? 역수를 취해봐야 특징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역수를 취할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A 역수 A분의 1, B 역수 B분의 1, C 역수 C분의 1 됐지? 그럼 얘가 어떤 수열이 되는 거라고? 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라고. 등차 수열이면 얘가 등차 중항이네. 등차 중항.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얘 두 배가 앞뒤 합과 똑같다 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B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두 개 더하기를 통분해버리면 분모는 AC분의 얘는 C고 얘는 A니까 결국 A 더하기 C B분의 2는 AC분의 A 더하기 C가 성립한데 그럼 B는 뭐가 성립하는데 양변을 2로 나누고 역수를 취해 우선 2로 나누면은 얘는 1 될 거고 여기 2배가 될 거거든. 그럼 역수를 취하면 얘는 B분의 1이라서 결론은 B는 B분의 1이니까 1분의 B, B는 얘를 역수 취하게 되면 우변도 역수 취하게 되면 A 더하기 C 분의 2AC 이렇게 나와. 되겠니? 그래서 연속한 세 개 항이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 값은 양 끝의 합분의 2배의 양 끝의 곱이 되는 거야. 참고로 우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배웠잖아. 거기에 원래 끝에 뭐가 있냐면 조화평균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은 정규 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게 조화평균이야. 이런 게 조합평균이고 나름 또 쓸모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잘 안 쓰니까 안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등차 수열로 해석을 해서 봐야지 보이는 그런 수열이야. 그 자체로 그냥 날된 숫자만 보고는 잘 안 보여. 역수를 취해봤더니 역수가 조화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역수 취하기 전인 상태 원래 수열이 조화 수열이다. 어떻게 푸는데 다 역수로 만들어서 등차 수열로 만들어서 등차 수열 문제 풀듯이 풀어버려. 등차 수열을 풀듯이 풀어가지고 결론이 이제 일반항이 AN분의 1은 하고 뭐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지면은 그때 이제 양변을 역수로 취해버리라고. 그러면 일반항 AN은 얼마 나올 거거든. 이게 조화 수열 얘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등차 수열 해결하는 과정으로 다 거쳐가고 마지막에만 역수를 취해서 조화 수열로 다시 바꿔준다.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일반항 구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 자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왜? 이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이니까 역수 취해서 나오는 이때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거든. 나오고 나면 다시 바꿔가지고 조화 수열의 일반항으로 써먹어라 그 얘기야. 그리고 세 개 항 연속으로 주어졌는데 얘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면은 얘 역수들이 등차 수열 되는 거잖아. 이 역수들이 등차 중항의 개념을 만족하기 때문에 걔를 적용시켜버리면 원래 상태 수열은 요런 식을 만족시킨다. 요런 식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은 B는 2분의 A 더하기 C였잖아. 얘가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애였고 얘만 따로 보면은 얘는 조화평균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조합평균의 뭐 이름이나 개념까지 알 필요는 지금 굳이 없는 상태인 거다. 오케이? 자, 조화 수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얘는 정규 과정이 아니라 크게 응용되거나 하는 것도 별로 안 나올 거야. 기본 나와봐야 기본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 등차 수열을 바꿔서 문제 풀어버리면 돼. 예제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등차에 대한 내용이라서 한번 해보세요. 요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